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창을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네, 가끔 세상에는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빛나는 성공에서 절망의 나락에 이르기까지 다사다난했던 인생 역전 스토리를 가감없이 들려줄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돌아온 웅자오빠 강준배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웅자오빠가 돌아왔어요. 네, 돌아왔습니다. 웅자오빠. 뭐 또 웅자오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디서 돌아오신 건지 간단하게 좀 힌트를 부탁드릴게요. 먼저 웅자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의 이름이고요. 네네네. 또 우리 웅자는 생각보다 매우 유명합니다. 네, 그렇죠. 스타견이었고 네, 왕년에 동물농장에 출연을 하면서 굉장히 유명세를 떨쳤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저희 웅자를 위해서 시작했던 일입니다. 과거의 웅자오빠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어떤 일을 하시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강아지 발자국이 찍힌 결제 서류. 펫 전용 샴푸로 머리를 감는 사람. 사무실 곳곳에 동물들까지. 이곳의 정체가 지금 공개됩니다. 반려동물 전성시대. 인간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꿈꾼다는 오늘의 주인공은 어서 와. 이런 소개는 처음이지. 2000년대 초 동물 관련 프로그램에서 반려견 웅자와의 가슴 따뜻한 스토리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화제의 인물. 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웅자 오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돌아온 웅자 오빠 강준배 대표를 소개합니다. 영원한 반쪽, 소중한 삶의 동반자를 위한 반려동물 용품 전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니까는 대부분의 제품이 수입산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제품들을 우수한 기술의 국내산으로 이렇게 국산화하는 어떤 사업적인 목표를 첫 번째로 갖고 있고요. 또 저희 회사만의 좀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동물을 키워야만 들어올 수 있고 대신에 동물을 데리고 출근을 해도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 이곳에선 신제품 개발 회의가 한창입니다. 봐요. 확 일어나는 거 지금 같이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고 실제 반려인의 마음으로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섬세하게 신경 쓰는 모습인데요. 제품을 출시하기 전 다양한 검사 또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펫 전용 샴푸로 머리를 감는 기상천외한 광경. 알고 보면 깊은 뜻이 숨어 있다고 하죠. 저희 이제 이 제품 개발이 끝나서 양산하기 직전에 마지막 샘플인데요. 이게 이제 정말로 좋은지 저희 머리로 먼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동물과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 되는 종합 반려문화 사업. 캐릭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남 지역의 소비자 반응을 보기 위해서요. 여기 강남에 있는 저희 거래처 사장님을 좀 뵈러 가고 있습니다. 귀여운 강아지들이 반겨주는 펫숍을 찾은 대표님. 이거 소비자들 반응 판매해 보셨을 텐데 어때요? 뭐라 그래요? 너무 좋아하죠. 진짜? 괜찮아요? 내가 써보고 좋으니까 응. 손님들한테 적극 권할 수 있잖아요.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며 상품의 시장 조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몇십 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이렇게 동물이랑 인간,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같이 행복하게 뛰어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주거 단지 같은 것들을 우리나라에 하나 꼭 남기고 싶은 게 저희 목표입니다. 반려동물과의 진심 어린 소통을 위한 강준배 대표의 뜨거운 열정.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바로 대표님께서는 반려동물 용품 사업을 하고 계셨고요. 예, 반려동물의 시장은 어떻습니까? 많이 예전에 비해서 늘어났죠? 뭐 2002년부터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요. 네네. 특히 2010년도 들어서면서부터는 1인 가구 증가하면서 네. 이제 더더군다나 국내에서는 가장 주목받는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의 사업의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 두 곳에 일단 납품을 하면서 네. 이제 기본적인 수익 구조를 맞춰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동물병원이나 펫샵 같은 그런 중소형 거래처들은 국내 한 500군데 정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대만, 홍콩, 캐나다 쪽의 바이어들과 이제 수출 협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제 2012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셨으니까 네. 사실상으로 한 4년 정도밖에 안 되셨어요. 많은 성장을 하셨고요. 네. 네네네. 근데 지금의 회사는 2012년인데 사실 제가 창업을 한 지는 올해가 22년 정도 됩니다. 그동안 많이 망했다는 거죠. 그렇죠? 잘 안 되니까 접고 하면서. 뭐 잘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뭐 중요한 건 아직 하고 있다는 거 아닐까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네. 사업을 아직까지 하고 있다. 네. 이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성공에 다달랐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네. 예, 오늘 어떤 각오로 강연에 임하실 예정이십니까? 되짚어 보니까 20년이 넘었더라고요. 창업을 한 지가. 어. 그래서 그 사이에 겪었던 아주 굵직굵직한 일들 중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얘기 중심으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대표님의 7.8기 창업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상품으로 크리스마스용 선물 세트를 막 만들었어요. 하나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2, 3개월 만에 신용불량자가 됐었고 순식간에 알거지가 됐습니다. 다시 회사를 세워서 원래 하고 싶었던 웅좌표 애견용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회사가 손익분기를 넘기고 딱 일주일 만에 제가 회사를 뺏겼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게 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물을 데리고 출근해도 되는 회사 쿠나이엔티의 대표 웅자 오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창업한 지 좀 오래됐다고 했었는데 사실 제가 창업을 목표로 했던 거는 그거보다 더 오래된 고등학교 시절부터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이상하게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냥 내가 커서 뭘 하면서 살게 될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내린 결론은 아직은 내가 뭘 할지 모르겠지만 어른이 되는 시점이 되면 반드시 그 뭔가를 찾아서 그쪽 분야에서 취업이 아닌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는 아예 대학 진학을 하지 않았던 케이스였습니다. 22살 때요. 2천만 원을 가지고 7평짜리 커피숍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장사가 아주 잘 돼서 한 3년 정도 지났을 땐 벌써 100평짜리 당시에 시가로 한 3억 정도 됐었는데요. 100평짜리 호프집의 사장이 될 만큼 장사로는 꽤 좋은 수완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장사를 한 7, 8년 하면서 저한테 들었던 생각은 지금의 내가 썩 행복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은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가 이제 30이 되면서 이제는 30이 되는 이 시점에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나만의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봐야겠다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당시에 가장 제가 사랑했던 우리 웅자, 나에게 가장 큰 가치였던 웅자를 보면서 웅자와 함께 뭔가를 하고 또 웅자를 위한 무언가를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당시에는 2001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엽기토끼라는 플래시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유행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보고 나도 나랑 웅자를 저렇게 캐릭터로 개발하고 플래시 애니메이션 만들어서 인터넷에 한번 띄워봐야겠다. 그러면 웅자와 나와 이렇게 캐릭터가 되는 좋은 추억을 가질 수도 있을 거고 또 만약에 그게 유명해지면 당시에 되게 유행했던 동물농장이라는 프로에도 나가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동물농장이라는 프로에 나가서 유명해지면 웅자의 캐릭터 사업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잘 되면 웅자라는 이름, 웅자표 애견용품을 만들어서 브랜드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 즐거웠어요. 왠지 잘 될 것 같았고. 그러고 났더니 돈을 많이 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들이 다 잘 돼서 큰 돈을 벌게 되면 우리 웅자의 이름을 딴 유기견 보호소를 전국의 방방곳곳에 지어주고 싶었습니다. 사실 우리 웅자가 유기견 출신이었기 때문에
저나 제가 유기견을 보면서 갖는 그런 애틋한 생각은 웅자를 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웅자를 통해서 만든 가치를 우리나라에서 버려진 동물들을 위해서 쓰는 게 의미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가게를 팔고 아예 사업에 올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3년 겨울에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웅자의 캐릭터 상품으로 크리스마스용 선물 세트를 막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나가서 팔리기만 하면 되는 타이밍이었었는데 당시에 신용위기라는 것이 터졌습니다. 신용위기라는 것이 터지면서 경기가 갑자기 추락을 했고 제가 모든 돈을 들여서 만들었던 웅자의 상품을 하나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알거지가 됐습니다. 단 한 2, 3개월 만에 신용불량자가 됐었고 또 우리 웅자는 13만 원의 차압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시작된 고생에 또 사람들은 얘기하더라고요. 거봐라, 그냥 하던 거나 잘하지. 우리가 아니라고 할 때 그 말을 듣지 그랬어. 이런 말들을 들었던 게 많이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끝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웅자라는 아이템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이 시기만 잘 지내서 이겨내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버텼고요. 2년 만에 드디어 투자를 받게 됩니다. 투자를 받고 다시 회사를 세워서 원래 하고 싶었던 웅자표 애견용품을 만들었습니다. 대형마트 2곳에 납품을 하게 되면서 회사 설립 2년 만에 연매출이 당시에 약 20억 정도 규모로 성장을 했으니까 제법 빨리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진짜 내 고생은 끝났구나. 살면서 인생에 이런 큰 고생 한 번쯤은 있어줘야 주인공이지. 하지만 이제 나는 해피엔딩이야. 이러면서 되게 기뻐했었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회사가 손익분기를 넘기고 딱 일주일 만에 제가 회사를 뺏겼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투자를 받으면서 필요 이상의 지분을 투자자한테 줬던 게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회사가 잘 되면서 돈이 좀 필요했었는데 회사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대표이사인 제가 신용이 안 좋아서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출을 받는 동안 당신이 잠깐 대표이사에서 내려와 있으라는 말에 저는 그것도 말이 되는 얘기지라는 생각으로 대표이사에서 내려왔다가 정말 그날로 바로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른이 된 제가 봤었을 때 그 모든 상황을 돌이켜보면 법적으로는 방법이 없었어요. 억울은 했지만. 그렇게 제 2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힘들었는데 그리고 이 위기를 어떻게 견디지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저한테 너 2번째 실패했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겠다 생각을 했고 마음고생 길게 하면 뭔 소용있어 하면서 딱 일주일만 마음고생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일어나기 위한 생각만 했던 게 기억나요. 웅자는 애견 사업이었어요. 강아지니까. 근데 제가 그 견자를 완자로 바꿔봤더니 세상이 뻥 열리는 거예요. 웅자는 애견 사업이라서 고양이 사업은 할 수가 없어. 웅자는 되게 유명한데 한국에서만 유명해. 그럼 그걸 뒤집어서 반려동물들 여러 마리가 나오는 뽀로로 같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그걸 세계에 수출해서 만약에 유명해진다면 나는 그들을 주인공으로 한 반려용품 사업 그리고 애완 사업을 할 수 있다. 아이디어까지 이렇게 딱 떠올랐는데 문제는 도움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신용도 안 좋죠. 모든 사람들이 웅자가 전부였던 애인데 제 웅자 뺏기네야라는 그 낙인은 정말 무서웠던 거로 기억이 나요. 근데 딱 하나 가능한 정부 사업이 있었어요. 서울시 청년 창업 프로젝트라는 거에 선정이 되면서 3년 동안 공짜로 사무실을 얻어 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캐릭터를 개발하고 또 통합적인 애완용품 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열심히 결과물을 만들어냈죠. 그걸 갖고 투자자에게 브리핑을 해서 벤처 투자사에 투자를 받게 되면서 2012년부터 지금의 회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만 4년 정도 현재까지는 그래도 매년 2배의 매출이 성장하는 그런 성공으로 가는 과정을 아직은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게 좀 있습니다. 특히 예비 창업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썸 타지 말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연애는 썸을 타도 돼요. 근데 결혼은 썸만 타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도 썸만 타선 절대 할 수 없어요. 인생도 마찬가지고. 창업을 준비를 했다면 반드시 창업까지 가는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포기하지 말고 행동을 하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그리고 또 자기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의 방법이라면 제게는 제 인생의 원천, 제 가치관의 형성을 일깨워준 한 구절이 있습니다.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꽃이라는 시의 한 구절인데요. 저는 그 구절을 읽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이 지어준 내 이름이 아닌 내가 나의 색깔과 내 빛깔과 향을 갖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나만의 이름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 꿈을 갖고 살아오다가 웅자를 만났고 내가 사랑하는 웅자를 통해서 웅자 오빠라는 이름으로 내가 세상에 남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히 장사를 접고 창업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짧지만 약 20년간의 이야기는 지금까지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앞으로도 저는 이어갈 테고 제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의 결말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시작과 끝에서 아직까지는 연결된 하나의 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려 3년 동안이나 월급도 없이 제 옆에서 참아줬던 저희 회사 이사님, 그리고 2번의 위기를 겪는 9년 내내 제 옆에 있어줬던 저의 애인이자 이제 제 아내가 된 지 2년이 된 그녀에게 오늘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예비 창업자들에게 오늘의 제 경험, 제 이야기가 언젠가 창업을 하려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의 작은 방아쇠가 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고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항상 창업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준비된 예비 창업자로서의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창업 20년 되셨어요. 네. 예, 20년의 그 이야기를 지금 한 15분 정도 됐나요? 네. 예, 여기에 압축해서 얘기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예, 거기에 알짜만 몇 개 이렇게 해갖고 힘들었다. 좀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가 못 들어서 너무 아쉬웠던 그런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을 다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자리를 딱 나와서 우리 아내에게도 한 말씀 하셨고, 그 예비 창업가들의 마음에 방아쇠를 당긴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아직 깊이까지는 못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언가 하나는 심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들이 나 이제 정말 창업을 해야겠어라고 생각이 들 때쯤에 그 마음의 방아쇠가 빵 하고 당겨질 때 꼭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당겨는 졌습니다. 네. 쏘는 건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그렇죠. 예, 방아쇠는 심어졌으니까요. 의지예요.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예비 창업가의 마음이 되어서 여기 이제 이 자리에 앉아서 대표님의 강연을 들었을 때 저는 하나 딱 와닿았던 게 있어요. 3년 동안 사무실을 공짜로 썼다. 네. 서울시의 어떤 프로젝트 때문에. 네. 그 공짜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장사를 했다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실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고요. 예. 문서라는 걸 처음 접했을 때는 정말 깜깜했었어요. 근데 제가 택했던 방식은 매우 잘 써진 사업 계획서 몇 개를 구하는 거였어요. 그걸 보고 계속 따라해봤어요. 네. 이렇게 오랫동안 연습을 하면서 내 사업에 맞춰서 그 문장을 써보고 고치고 도표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는 저도 그런 사업 계획서를 쓸 수 있게 됐더라고요. 네. 여러 번의 크나큰 위기들도 많이 맞이하셨고 그만큼 네. 이게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했기 때문에 네. 부담감도 컸을 것 같은데 네. 그럴 때마다 어떻게 견뎌 나가셨는지요? 아마 공감들 하실 텐데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게 정말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잘 됐을 때는 남들이 날 봐주면 좋은데요. 내가 힘들거나 잘못됐거나 그랬을 때는 정말 주변의 시선이 더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좀 못됐지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거고 내가 벌린 일 내가 책임지는 거고 그 내 주도적으로 하는 삶에 그 남들의 시선을 신경을 써서 내가 좌지우지되고 싶진 않다는 생각을 되게 했었고요. 그 부분이 제가 위기를 헤쳐나온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원동력 중에 하나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캐릭터 사업으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반려동물의 네. 시장에 딱 도전장을 내민 네, 건. 네. 근데 이제 앞으로도 그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고 네. 캐릭터 사업으로 계속 도전장을 내밀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의 상품,
단순히 하나의 캐릭터가 아니라 이 상품과 캐릭터가 하나로 존재를 하되 네. 각각 떨어져서 서로의 마케팅을 해줄 수 있는 그리고 네. 그걸 통해서 또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리고 네. 또 그걸 통해서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기억을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역시 사업은 어느 정도의 확실한 전략과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게 대표님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데 네. 공부 같은 건 아예 안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공부를 그냥 뒤로 하시고 네. 정말 사업에 대한 어떤 철저한 전략으로 네. 여기에 가셨고 동물농장도 어느 정도 계획하에 네, 뭐, 실천이 된 거고 네네 예. 어느 정도는 전략이 확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현장에 있는 우리 방청객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반려동물 사업을 꿈꾸는 사람들한테 해주실 만한 조언이 있으시다면 해주세요. 반려동물을 쪽 관련된 사업을 꿈꾼다라는 건 아마도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반려동물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당연히 동물을 웬만한 사람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그 마음은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의 시장의 기회가 좋다, 앞으로도 성장할 거다라는 그것만을 갖고 달리는 것보다는 정말 내가 반려동물을 좋아했던 그 마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반려동물한테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이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뭔가를 고민하시는 것이 지금의 예비 창업가 그리고 또 첫 걸음마를 떼는 창업가들에게는 더 중요한 발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만을 쫓는 것보다는 진정으로 내가 좋아했던 그 마음을 계속 유지시켜서 하나의 결과물로 끌어낼 수 있게끔 계속 그 사랑을 주는 일을 하라고 저는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사랑으로 대하라. 네. 자 그렇다면 대표님에게 반려동물은 무엇일까요? 저에게 반려동물은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판도라의 상자요? 네. 예, 아주 심오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별로 심오하지 않고 저희 웅자 때문에 느꼈는데 네. 제가 반려동물 우리 웅자랑 함께 살면서 사랑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배신도 느끼고 질투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감정을 저는 반려동물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려동물을 판도라의 상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질투까지 느끼셨다고요? 질투 생각보다 많이 나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서 막 꼬리를 친다던가 그럴 때 그러면, 질투를. 생각보다 질투 많이 납니다. 예. 네. 사실 그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반려동물을 사랑한다 이런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대표님의 런웨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웅자로 시작된 이 일을 반려동물을 위한 쪽에 방점을 좀 찍어보고 싶은데요. 파주의 출판도시처럼요.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동물과 함께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그 거주 시설을 설계 때부터 반영한 하나의 그 주거 단지를 만들어서 세계 랜드마크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약간 정말 반려동물의 단지, 네, 반려동물의 도시를 형성하고 네, 만들어 나가겠다. 네. 예, 확실하신 어떤 런웨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대표님께서 이 길 위해서 우리 반려동물과 우리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지금처럼 노력하시면은 아마 그런 멋진 단지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런웨이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를 위협하는 무수한 실패들이 있습니다. 의미 없어 보이는 힘겨운 시간들일지라도 절대 쉽게 좌절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인생이라는 큰 흐름 안에서 흘러가는 시간들일 테니까요.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돌무더기를 유심히 살피는 사람. 알록달록 대리석 위에 그려지는 그림. 마법처럼 무늬가 새겨지는 현장까지. 이곳의 정체가 궁금하다면 청년 창업 런웨이를 확인하세요. 사람이 문제고 사람이 답이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나라는 사람이 문제고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는 나를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좋은 아이디어로 창업에 성공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만들어 간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나의 이름을 세상에 남길 시간. 마지막 순간까지 도전하세요.